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 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는 할 텐데 과연 얼마나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이 평균 한 20-30 정도 되는데 이거 조회수 20이야 예측해 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네 합시다. 네 합시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가서 서론 이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쭉쭉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면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시면요, 이 수도권 중심도시 주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실 때 중심도시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주변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도시는 서울이고요, 부산 울산권은 부산이고요, 대구이고요, 광주권은 광주이고 대전권은 대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게 있고 그 옆에 있는 이런 뭐 울산 같은 경우는 5대 그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세종이나 뭐 이런데 청주 이런 데가 이제 주변 지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면요, 점점점 이렇게 그 현재 도시촌 1, 2 수도권 신도시와 이런 도시촌들 연결을 위해서 주변 지역 확장을 가져왔다. 근데 6개 광역시도 보시면은 이런 이후에 점점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중심 도시 근처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을 보잖아요. 그럼 중심 도시는 오히려 인구 비중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오히려 인구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은 인구 비중이 줄고 있지만 그 외인 경기도 쪽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 자체로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곳들은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대도시권 중심도시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은 이제 95년에서 2015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본다 보면 인구가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권 전체는 당연히 인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심 도시를 볼땐 19,000에서 18,000으로 줄었죠. 네. 그리고 주변 지역이 오히려 15,000에서 21,000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는 32,000에서 32,000, 뭐 이거 똑같죠. 인구 밀도는 대도시권 전체로는 이렇게 늘어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중심 도시 인구 밀도가 5,700에서 5,710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신 이 주변 지역은 보시면요, 530에서 753으로 늘었습니다. 그 주택도 100호, 대도시권 100호에서 190으로 많이 늘었죠. 근데 중심 도시는 주택이 658에서 1130, 이만큼 올랐는데요. 주변 지역은 54에서 112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좀 이렇게 44 평균에서 122, 2배 넘게, 3배 올랐는데요. 중심 도시는 아파트가 290에서 720, 그래서 한 2배 조금. 근데 이 주변 지역은 23에서 72, 거의 뭐 3배 넘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아파트든 뭐든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 도시보다는 오히려 주변이 더 인구는 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주권이 인구 비중이 5개 대도시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가 제일 중심 도시만 인구들이 오히려 몰리고 있고 그 주변 지역들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다. 다른 곳들은 이제 좀 분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광주가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괜찮지 않을까. 근데 보시면 광주가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인구 증가 이것만 놓고 볼 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 비중 밀도 보면요, 중심 도시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구 밀도는 뭐 수도권 중심 도시 늘었는데요, 주변 지역이 더 많이 늘은 거죠. 인구 밀도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와서 울산, 부산 같은 경우도 인구 비중이 중심 도시는 줄었지만 주변 지역은 늘어났고요. 인구 밀도도 중심은 줄었지만 주변 지역은 늘어났습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요 광주권 같은 경우는 79.1에서 84.7, 그리고 중심 도시가
2,500에서 2,900.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대도시권 그리고 중심지 그리고 주변 지역 이를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이 좀 균형 있게 어느 정도 됐던 것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이제 좀 퍼졌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광주만 특히나 중심도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80%가 넘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그래도 많다 해도 70%로 60%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럼 좀 내려가면 인구 연령별을 본다라고 결국엔 이제 연령별 인구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 3, 40대인 거고요. 그 해당 도시의 미래를 본다면 2, 30대인 거고요. 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중심과 주변 지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중심 도시 주변 지역 보면 전체적으로 중심 도시는 인구가 줄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안 그렇 못 찾겠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쭉 뭐 또 광주권은 다른 대도시권과 달리 95년과 비교해서 2010년 주변적인 중심 도시가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길게 볼 때는 광주가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인구가 계속 몰려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쭉쭉쭉 뭐 이런 것들, 뭐 기간별 인구 증가 이런 것들, 쭉쭉 내려가요. 뭐 자세히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소결, 벌써 결론이네요. 네, 인구 관련 자료는 습득이 상태를 이용하고 대도시권 변화 과정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을 보면은 다른 인구 패턴을 수도권과 부산, 울산권이 유사성을 가졌고 대구, 대전, 광주권은 각각 다른 인구 분포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모두 성장, 주요 생산 관련은 30세에서 64세 인구가 주변 도시 중심지 다 전국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대구권이 이제 결국엔 좀 감소하고 있다. 광주권은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중심 도시만 좀 있다. 그리고 대전권 같은 경우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연령 인구 중간 대신 이제 65세 미만 첨단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길게 볼 때는요. 결국에는 대구권 좀 상대적으로 별로다. 광주는 중심 도시인 광주만 좀 지켜보자.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래도 세종이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 인구 자체도 젊은 인구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을 볼 때 20년상 주변 지역으로 중심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혹은 세태, 역도시화 단계 등의 시대로 다양하게 보였지만 2015년 최근에는 5대 대도시권 모두 주변 지역 인구가 성장하는 인구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또 내려가시면 대도시 인구 주변 학생 이게 대도시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화해하고 있다. 결국엔 중심 도시보다는 주변 지역이 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점점점 이 통근 토락률을 5점 평균 지속적으로 근데 또 이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경인축과 경수 쪽을 중심으로 한 서울 남등부 지역으로 통근권 확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주변 있는 이 경기도권이 거의 대부분 서울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보면 이때는 이런 것들이 별로였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통근 토락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포천에서 서울로 출퇴하는 건 좀 무리이겠죠. 근데 화성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가평도 가평이 의외네요. 근데 가평은 딱히 뭐 투자 목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해서 매력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쨌든 과천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광명 되게 높고요. 그러면 구리 높고요. 그다음에 하남 높고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낮은 데가 군포가 오히려 좀 낮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군포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통근 통행량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파주, 뭐 김포, 포천에서도 이렇게 포천이 근데 왜 이렇게 많다는 게 저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봤는데 그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그
새로운 전철이 뚫리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비록 그 전철을 타려면 15분 뭐 이렇게 기다려서 한 대 타긴 하겠지만 그런 게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교통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교통을 이제 광역 이 전철 노선을 해야 된다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 서울에 안 살아도 이걸 출퇴근한다면 가능하니까요. 다만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그 전철 그 시간이 많이 단축돼야만 가능하겠죠. 네. 그러고 보시면 그 통근 토락률 변화 특성을 본다고 하면 90에서 2015년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95년이면은 근데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때 막 일기 신도시가 막 됐을 때라서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이제 오산 화성이 가장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롭게 화성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볼 때 그 집이란 것은 결국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출퇴근 그게 핵심이다. 네, 그럼 얼마나 근처에 이런 일자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서 일자리가 있느냐, 일자리가 있는 곳에 출퇴근이 가능하느냐, 그런 곳에 집이 생기느냐,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요 공급 그 동시에 뭐 집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 도시에 집이 있느냐 없냐, 그 도시에 일자리가 있느냐 없냐, 그럼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로 인해서 집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된다. 이게 오히려 핵심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흥분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흥분하진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좀 웃음 포인트는 좀 댓글로 좀 웃겼어요라고 해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으로 유입되는 거 보시면 이제 김해와 양산 같은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보시면은 김해는 오히려 줄었고요. 양산이 오히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95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으니까요. 네, 좀 주는 추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또 보시면 뭐 울산, 창원은 뭐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산 이렇게 있으면 이쪽 창원 쪽, 이쪽은 울산 쪽이 있는데요. 좀 이쪽은 같은 중심 도시 고 주변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듯해요. 그냥 각자 그냥 도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권 본다라고 하면 대구권도 전체적으로 네, 오히려 이 고령군이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잘 몰라요. 네. 고령군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인접해 있는 달성군, 고령군의 통군. 그러니까 이제 달성으로 이제 가는 거야. 달성에 보면은 대구 국가산업단지, 성서 5차 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에 따라서 인해서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고령군, 네, 고령군에 근데 딱히 아파트가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고령군 한번 이제 키핑해 놓으신 달성도 물론 그렇지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투자 지역을 찾아야지 어떻게 찾았겠어요. 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대구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광주는 전체적으로 네,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광주 중심지만 되고 주변 지역은 별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담양군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보시면 있는데 단양군 주변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한평군의 5% 가까운 수로 증가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한 거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냥 여기는 그냥 광주만 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네, 세종이 확실히 많이 늘었고요. 네, 계룡시도 의외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그거는 아마도 그 신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세종 청주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세종 유선, 대전시 유선과 세종시 통군 나타나 있고 세종시 인접한 청주, 공주, 천안과 대전시 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큰 대전시와 대전시 통군 토론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니까 청주와 대전은 가깝긴 하지만 전혀 연관성은 없다. 네, 이런 얘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이렇게 대전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이쪽에서는 대전시 흥덕구 쪽으로 많이 이제 좀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청주시 그 흥덕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그런 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지역은 그 산업단지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왜 이런 걸 고리타분하게 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광주 같은 것은 주변 지역이 아니라 광주를 오히려 집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대구 같은 경우는 길게 볼 때는 달성군이나 그 옆에 있는 고령군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엄청 쌀걸요. 뭐 1억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가시면.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걸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보신 분들에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